자, 먼저 간단하게 평면도를 하나 그려두세요. 자, 중심선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그 다음에 옵셋 3000, 그 다음 옵셋 1500, 그 다음에 옵셋 3500, 그 다음에 3000. 필요 없는 거는 그때그때 트림해서 빨리 정리하시고요. 다시 옵셋 3900 두 번이네요. 트림으로 선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옵셋 1500.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리겠네요. 여기가 현관일 거고요. 여기 방이 될 거고, 옵셋 3000. 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옵셋 4500. 네, 여기는 그대로고요. 자, 선을 정리하니까 대략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옵셋 2400. 트림하니까 전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라야 될 부분은 여긴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르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길 잘라서 이쪽을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카피 복사를 한 다음 로테이트,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로테이트 할까요? 자, 이렇게요. 자, 선을 그려봅시다. 자르는 선이 뭐 이렇게 자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선은 필요 없고, 필요 없는 선들을 과감하게 다 지워버려 보세요. 자요. 그러면 딱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선을 내립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머릿속에서 이걸 그려낼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처럼 하시는 게 편합니다. 라인. 자, 여기가 중심선인 거죠. 옵셋 3000.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가 이쪽으로 대략 한 1500 정도 나온 걸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라스 넘어가고 이 아래쪽에 기초 먼저 그려봅시다. 700, 그 다음에 400, 50, 200, 그 다음 옵셋 100, 옵셋 320. 속성을 바꾸니까 이렇게 기둥의 모양이 끝났습니다. 기둥 모양까지 됐고요. 그 다음 옵셋 200, 다시 옵셋 100, 트림,
필렛, 멀티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하고 기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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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기초하고 바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렛을 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마감이고요. 선을 하나 더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감이고요.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리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초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테라스와 온돌이 올라가야 됩니다. 테라스를 보니까 계단이 3계단이에요. 계단이 3계단입니다. 그러니까 450 옵셋 450 150씩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닥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바닥 기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옵셋 1500 이렇게 해서 테라스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냥 바로 끊어버립니다. 왜냐면 이쪽에 테라스가 여기에 계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라스가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정리하고 자, 트림으로 잘라내세요. 이렇게. 자, 여기는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위쪽을 싹 잘라내고 옵셋 150 슬라브가 150 선 정리하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슬라브들끼리는 다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트림으로 선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 50mm 내려오고요. 옵셋 100mm,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마저 마무리 짓습니다. 속성도 바꿀 거 빨리 바꿔주고요. 필렛, 멀티플, 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선을 하나 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테라스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자, 거실 단면이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비로소 거실하고 방이 만들어집니다. 옵셋 150mm 이렇게요. 분명히 이쪽 테라스와 거실의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테라스에 이렇게 현관으로 나가는 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은 여기와 똑같이 잘라줍니다. 만약에 여기가 방이었다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방이었다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450mm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세워야 됩니다. 자, 난간은 보통 다 조금씩 크기가 다르기는 해요. 700에서 한 900 사이 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옵셋 저는 900으로 갈 겁니다. 난간 높이를 바닥에서 위로 900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 끝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50에 100짜리입니다. 이거 원으로 그려도 돼요. 이렇게요. 서클 아니 옵셋 50 서클 아니 트림 서클 2포인트 이렇게 원으로 그려도 됩니다. 왜 난간 봉이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간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 보통 이렇게 두겁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손잡이나 혹은 이런 난간 등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 얘를 난간 두겁 또는 이 위에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두겁석, 그러니까 돌석자 써가지고 두겁석 또는 두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난간 두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난간 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얘가 난간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 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아까 그리려다 말았던. 자, 100mm 내려왔죠. 옵셋 10mm. 자, 그러면 트림으로 선 정리.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그 각진 난간 있죠? 각진 난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라인 맨 아래까지 이렇게 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옵셋 15mm. 그러면 난간 중간에 이렇게 난간 봉이 여기 만들어지겠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간 동자라고 부릅니다. 동자. 난간 동자라고 해요. 난간 동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여기 위에 이렇게 캡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뚜껑. 이런 건 대충 한 10mm씩 빼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10mm씩 해서 필렛으로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10mm요? 네. 난간 그 동자 맨 아래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간 동자가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마감이 되게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감을 막아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를 이렇게 10mm씩 해서 그리시면 바로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선을 계속 끌어오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저 뒤쪽까지 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자, 그룹. 그 다음에 어레이. 아니, 카피 해볼까요? 카피. 카피. 지정하고, 이쪽 방향으로 어레이. 뭐, 5개만 30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마지막 한 개는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간 동자와 동자 사이의 간격은 300mm입니다. 왜 300mm일까요? 계단 폭이 300이니까. 계단도 폭이 300이죠? 그럼 난간 동자가 계단에 들어가면 계단의 한 중간에 딱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300으로 같이 맞춘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난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뭘 뺐냐면 마감을 뺐어요. 자, 마감도 넣어볼까요? 자, 20mm. 마감은 마감색을 써야죠.
이렇게 마감색을 써야 되고, 필렛하고,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20mm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일단 올라갔으니까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계단 단면, 여기 난간과 온돌과 온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방단면이 들어가요. 방문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창문이죠. 자, 옵셋 2400. 자, 여기서부터 2400mm가 이만큼 올라가겠죠. 얘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2400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0mm. 반자는 항상 온돌 끝에서 높이가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보를 계산을 해야 돼요. 테두리보는 벽 두께의 1.5배이며 이 지붕마루에서 가장 먼 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찾아보니까 둘 다 3900이에요. 옵셋 800mm. 렉탱 물매가 10분의 3.5니까 마이너스 1000콤마 350. X라인.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시켜서 여기 지우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자, 여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싹둑 끊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끄는 건 뭐냐면 이 단면선은 이렇게 마감선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곡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으로 자르시면 돼요. 근데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딨냐면 이 거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이렇게 계단으로 끊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계단으로 끊어졌습니다. 이걸 계단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단면과 여기의 단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계단 단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단면선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한 번 더 잘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을 그려야 되겠죠. 옵셋 600mm, 처마 나옴이 600mm, 라인 250, 100, 그 다음 적당히 위로 옵셋 150. 그러면 트림으로 그리고 필렛으로 미러 역시 필렛 하는데, 자, 이렇게 필렛 처리하고 잘라내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가냐면 벽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옵셋 500mm 여기까지요. 이만큼 한 500에서 600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는 벽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왔죠?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이 들어가야 돼요. 문단면이 들어갑니다. 문 폭을 뭐 한 150 정도 주시면 돼요. 150, 네. 옵셋 150. 자, 이렇게요. 150에서 한 200, 네. 150만 주죠. 자, 트림, 옵셋 150.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감이. 옵셋 45mm. 트림으로 끊고요. 옵셋 35mm.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안쪽은 목재, 이쪽은 알루미늄.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옵셋 2100. 보통 방문의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게 있습니다. 창문의 높이는 2100. 방문의 높이도 2100. 무조건 창의 크기는 2100으로 맞춰 놓고 써요. 이 이상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45mm. 옵셋 35mm.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문을 하나 달면 됩니다. 옵셋 40mm. 자, 옵셋. 자, 아래쪽은 두꺼우니까 뭐 100mm 줘볼까요? 자, 트림. 옵셋 10mm. 필렛.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바닥 부분.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위에는 좀 가벼우니까 60mm. 옵셋 10mm. 필렛. 트림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유리창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위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45mm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35mm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똑같아요. 옵셋 40mm, 옵셋 10mm. 아이고.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필렛. 옵셋 70mm. 라인.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방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선, 이렇게는 인면선입니다. 이렇게는 또 인면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인, 스트레칭, 스트레스.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요즘은 유리창 두께가 두꺼워졌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 크게 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되느냐? 아니요, 이것도 문제 안 돼요.
자, 창문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감이 옵셋 20mm 여기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옵셋 20mm 이렇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마감이. 자, 렉탱 이 끝에서 마이너스 36,36 카피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되는 겁니다. 선을 여기를 연결하고요. 자, 옵셋 자, 6mm 선 좌우로 확장. 자, 이렇게 두 개는 마감선입니다. 얘는 인면선이에요. 렉탱 이번엔 45,45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라인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재니까. 얘는 목재에 대한 단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칭으로. 원래 해칭은 파란색을 써야 되는데 안 보여서 선홍색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냥 이렇게 마감해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마감해도 되고요. 자, 옵셋 200mm 그 다음에 필렛 이렇게 마감합니다. 옵셋 120mm 이렇게요. 옵셋 60mm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맞아요. 마감선, 해칭선 얘가 됩니다. 얘가 0.1 조금 더 크네요. 0.15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해치 맞습니다. 벽돌입니다. 유저 디파인 70mm 자, 레이어는 해치 이렇게 마감이 된 거예요. 여기도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이거를 중단열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 써서 단열재가 어디가 있다고요? 단열재가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단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좀 이동하고요. 자, 얘 지우고 옵셋 30mm 이렇게 마감할 수 있어요. 이건 단열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단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단열재가 건물벽 바깥쪽에 있으면 외단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 있으면 중단열.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자, 옵셋 160 우리 여기다 단열재 표시해 줘야 돼요. 자, 조인 옵셋 90mm 자, 얘는 마감선이고요. 얘는 해칭선입니다. 이때 자,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단열이라고 합니다. 안내자 써가지고 내단열.
단열재가 안쪽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물은 원래 중단열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중간 단열재예요. 근데 이 지붕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붕만큼은 내단열입니다. 안내자 써가지고. 왜냐면 여기다 이 부분에 중간에 단열재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붕은 외단열도 안 돼요. 이쪽에 단열재 못 넣어요. 그래서 지붕만큼은 내단열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커튼 박스가 있어야 돼요. 커튼 박스. 커튼 박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봅시다. 옵셋이 아니라 무브 이동할 거예요. 이쪽으로 30 이렇게요. 벽 모양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요. 왜 여기를 30만큼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마감 때문에 그래요. 마감. 다른 벽들도 다 20mm씩 마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감 처리안이라고 이렇게 30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끝단에서 이 위로 150을 올립니다. 150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이가 이렇게 구멍이 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2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위에 45mm짜리 강목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45mm짜리 강목을 세워 놓으시면 돼요. 옵셋 45mm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쓰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는 지웁니다. 이거 4개잖아요. 여기가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강목이 우선하고 여기 강목이 뒤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강목이 앞에 있고 여기 강목이 뒤에 있고. 앞, 뒤 순서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강목이 얘보다 앞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우면 세로 강목이 더 앞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누가 앞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안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튼 박스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커튼 박스 그리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커튼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맞지? 이 앞쪽에 커튼 박스 앞쪽에 저기가 있군요. 렉탱 바로 이 앞에 써봐. 여기는 골뱅이 36,36 이렇게 36에 36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군요. 커튼 박스가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자, 옵셋 6mm 그리고 이 위쪽에 마이너스 45,45 이게 있는데 얘한테 가려진 거죠. 이 사각형에 가려진 거죠. 그래서 옵셋 45mm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인면선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는 마감선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네요. 이게 지붕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커튼박스 위에도 목재인데 거기는 목재 표시 안 해주셨어요? 자, 이제 기와장을 그려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라인을 수직으로 세우고 옵셋 300mm 하나, 옵셋 350mm 하나, 그 다음 렉탱 30,30 하나, 렉탱 맞나? 30에 30이었나? 네. 30,50 하나, 그 다음 라인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선을 하나 걸친 다음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기와장의 두께는 15mm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15mm씩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끊고요. 선생님, 이 두께 몇이에요? 15mm요.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얘네들은 마감입니다. 얘는 마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칭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평고대라고 합니다. 얘는 평고대라고 하고 얘는 기와걸이라고 합니다. 기와를 거는 대, 그래서 기와걸이. 얘는 평고대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 평고대를 빼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자, 이동하기. 자, 끝에서 끝으로. 자,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고 얘네들을 이 뒤쪽으로 조금 밀어야 돼요. 대략 한 50mm 정도 밀어야 되는데 50mm 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끝으로 요거 하나만큼 뒤로 밀면 됩니다. 그 다음 라인 50에 50 이렇게 선을 50에 50짜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어레이를 주시면 됩니다. 패스 어레이입니다. 이번엔 패스 어레이예요. 경로 배열. 배열할 기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지붕 선택하고 300mm. 그러면 이렇게 쭉 기와가 올라갑니다. 아, 제가 많이 급했네요. 다시요. 다시. 많이 급했습니다. 이거 빼죠. 자, 뭐가 빠졌나요? 마감이요. 옵셋. 자, 20mm.
마감을 여기는 20mm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20mm가 아니고 15mm 두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요. 왜 15mm 두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방수입니다. 이 가운데 선은 방수예요. 이렇게 방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어레이, 자, 패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경로 선택하고 간격 30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먹고. 그리고 자, 여기를 이제 풀어서 해결해야 돼요. 옵셋 15mm. 필렛 다시 필렛. 필렛.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풀려요. 얘는 빨리 지우시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그러면 그룹이 다시 닫힙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림새 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화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미러. 이만큼 선택해서 미러.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트림. 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70mm씩 이렇게 70mm씩 선을 띄운 다음 전체 140mm죠? 이렇게 띄우고 이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잘라 놓으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A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자꾸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에 기와장을 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암키와 세장은 어떻게 그리냐면 370mm 라인 센터에서 옵셋 150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싹둑 자르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위쪽으로 얼마씩 올리냐면 20mm씩 올리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갑니다. 15mm 옵셋하고 아니 카피 15mm 그 다음에 20mm 이렇게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갑니다. 카피 이렇게 가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저렇게 그리셔도 되고. 자, 이게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카피 이 위쪽으로 어레이 3개만 20간격으로 한 번 더 가야 되네요. 20, 40, 6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암키와 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막새라고 해요. 아니다. 수막새가 아니구나. 여기 수키화를 올려야 됩니다. 수키화는 여기 꼭지점에서 반지름 80, 그 다음에 옵셋 20. 네. 이렇게 수키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전부 다 마감.
그 다음 이제 용머리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용머리는 아래로 100, 왼쪽으로 90, 서클 110, 서클 130, 그 다음 미러.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싹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적당히 위로. 그 다음 다시 이동합니다. 얘를 그룹으로 만들까요? 이동합니다. 이 위로. 자, 기와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암기와를 기와장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적당히.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용머리 기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온돌은 지금 생략했죠? 온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여기 해치랑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를 왜 그려야 되냐면 방을 중간에 단면을 했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 이렇게 2100mm가 이렇게 여기가 계고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가 20mm 마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가 가야 되냐면 30, 30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10mm가 더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마감벽이 20mm가 양쪽으로 붙을 거예요. 마감벽이 20mm가 붙으니까 이 전체 테두리가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30, 총 260mm가 됩니다. 옵셋 260 나누기 2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45mm. 선을 정리하면 자,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문지방.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카피를 하죠. 자, 중심에서 여기까지요. 이렇게요. 이동하기 이렇게 양 끝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옵셋 20mm가 마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마감도 이 벽까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마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봅시다. 문이 이쪽으로 열려요. 자, 옵셋 40mm, 옵셋 10mm. 자, 선 연장하고요. 트림으로 자르고요. 여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옵셋 안쪽으로 10mm입니다. 중요한 건 안쪽으로 10mm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얘는 선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야 문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를 문지방, 얘는 문설주. 그 다음에 이 위에 뭐가 올라가요? 문인방. 문의 하중을 덜기 위해서 문인방을 올리게 됩니다. 문인방을 올리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쓰는 게 통나무를 얹으면 돼요.
통나무를 이 위에다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부가 있잖아요. 개구부 양 끝에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개구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 놓을 거예요. 그럼 이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얹습니다. 얘를 인방이라고 해요. 나무를 이 위에다 얹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문을 이렇게 달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인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 인방 그리는 방법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0콤마 200 아이고 이렇게요. 100콤마 200으로 해서 나무예요. 이렇게 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얹는 사람도 있고 뭐 해치 방향이 이거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문 인방을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얼마짜리로 200에 200으로 애초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건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 이 위에 이제 비로소 이 꼭대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벽돌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중심선을 잠깐 끄고 그 다음에 해치 그 다음에 어떤 거 쓰면 됐냐면 AR, BR, 스탠다드 이거요. 1대1이고 해치 셋 오리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단면도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그려야 되는 단면입니다. 지금 여기가 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이고 여기에 방문이 하나 또 있어요. 방문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방문도 그려볼까요? 잠깐 얘를 좀 빼죠. 옵셋 100mm. 이 벽에서부터 100mm를 띄워서 여기에 900,2100 이렇게 있네요. 왜 100mm 띄우라 그랬죠? 벽돌 하나 높이, 벽돌 한 장 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옵셋 40mm. 그 다음에 라인, 문이 열리는 방향, 네, 이쪽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얘가 중심선인데 레이어가 선 종류는 이렇게 센터가 아니고 네, 히든 선입니다. 그 다음 옵셋 900mm 바로 여기에 문 손잡이를 그려야 됩니다. 서클 반지름 30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당히 그러면 이렇게 문 단면까지 그려졌습니다. 얘는 인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적당히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어느 쪽에서 보든 문 단면은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남측 인면도를 볼까요? 이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남측 인면도는. 그래서 선을 조금 더 쭉 뺍니다. 인면이죠. 설립자를 써서 인면입니다. 자, 똑같이 중심선을 쭉 빼보겠습니다. 라인, 제일 왼쪽부터 빼볼까요? 옵셋 3000, 1500,
3,500, 그다음 3,0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그러니까 벽이 이쪽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현관 중심이에요. 여기도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왼쪽으로. 옵셋 320mm.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을.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하얀색이, 자, 이렇게 벽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 다음 옵셋 600. 제가 600을 띄운 이유는 온돌입니다. 이 온돌선이에요. 여기 온돌선. 여기 온돌선입니다. 온돌선이 600. 그 다음 옵셋 2400. 여기가 반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동측 인면이나 서측 인면을 그리는데 당겨올 때요, 여기 구조물로 가져가세요.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 구조물이지? 마감 기준이 아니라 왜 구조물 기준일까 그랬는데, 중요한 게 마감이 아니고 구조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이 의아해요. 왜 자꾸 구조물을 쓸까 그러는데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처마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중심선에서 600mm, 옵셋 600mm.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뭐 굳이 트림을 하자면 이렇게 트림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 처마의 제일 낮은 데가 여기입니다. 얘를 가져가면 돼요. 여기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 연장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 위쪽에 있어요. 중심선에서 이만큼 밀어보도록 하죠. 얘는 이 끝단에서 1500mm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1500. 이 끝단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카피해 볼까요? 카피. 얘만 복사하면 돼요. 중심선이죠? 여기서부터 카피를 이만큼 해 놓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치가? 자, 끝단에 있는 내용만 가져가면 돼요. 자, 처마가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처마가. 근데 제가 끝선만 가져왔잖아요. 여기는 요 선만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 선도 가야 돼요. 이 선 높이가 250이죠. 네. 그래서 옵셋 250.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붕 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테라스가 있겠죠. 자, 옵셋 450. 적당히 선을 이렇게 끊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심선에서 끊었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얼마 끊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적당히 끊죠. 옵셋 100mm.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렇게. 여기 계단이죠. 옵셋 300, 15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난간이요. 자, 보겠습니다. 옵셋 300. 자, 요 중간에 세우면 되겠네요. 라인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세우고요. 옵셋 900. 자, 여기 있네요. 난간 높이가, 그러니까 난간 동자가 여기 있고, 옵셋 100mm. 자,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15mm.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에 옵셋 10mm씩 필렛으로 선 정리하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옵셋 50mm 다시 10mm 이렇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 따라서 하나씩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도 있어요? 자, 그룹. 자, 선을 하나 더 그리고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추가. 자, 카피. 요 끝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자, 라인 여기죠. 맞습니까? 얘도 똑같이 카피해요. 카피.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되겠군요. 선 연결하세요. 나머지 그대로. 라인. 선 그대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모자르면 연결하고, 네.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예요. 연장하기 이렇게요. 그 다음 카피. 기준점 잡고 어레이. 한 몇 개나 나올까요? 10개. 10개? 아, 전 20개요. 넉넉하게. 간격은 300mm 간격으로. 자요. 이렇게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는 하나 더 만들어 놔야죠. 이 끝에서. 여기도 자, 이쪽으로 1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난간입니다. 난간 괜히 먼저 만들었나요? 네. 뭐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이동하기. 이거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헷갈리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창문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창문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창문은 늘 센터에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는 전체 창이고 여기는 반창입니다. 자, 라인 선을 적당히 긋고 라인 중간점에서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라인
선을 적당히 긋고 옵셋 1200 라인 옵셋 600 필렛하면 자 여기는 창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옵셋 1200 여기는 이만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렉탱으로 그렸습니다. 여기도 렉탱으로 그렸습니다. 자, 옵셋 45mm 라인 옵셋 60mm 라인 중간에서 선을 내려 긋고 옵셋 30mm 좌우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지우면 자 그러면 창문 끝났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이 아래 창대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략 이 아래로 1200 정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렉탱 1200, 120 마이너스 120 이렇게요. 옵셋 한 20mm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20, 50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갑니다. 창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요. 렉탱 200, 100 로테이트 15도 그러면 선이 이렇게도 하나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야죠. 선이 3개가 가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개 표시한 겁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해치 얘가 유저 디파인이고 70mm고 90도 돌리면 돼요. 이렇게. 옵셋 50mm. 자, 이런 식으로 창대가 만들어집니다. 뭐 굳이 얘는 필요 없다 그러면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 삼각형 표시도 해줘야 됩니다. 삼각형 표시요. 라인. 자, 대충 폴리곤 삼각형의 원의 중심은 여기고 네, 이걸 그려야 돼요. 미러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 표시가 문의 열리는 방향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창문을 그려야죠. 창문 그리는 게 위에 1200짜리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로도 그릴 수 있고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우리 과제물에는 1200으로만 그렸어요. 자, 옵셋 45mm 옵셋 60mm 라인 자, 트림으로 절반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렇게요. 옵셋 60mm 조인 필렛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 연장하고 옵셋 30mm
자, 이렇게 생긴 창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미러링에서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4개니까 이렇게 미러링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옵셋 2100, 스트레치. 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렉탱. 아니, 라인으로 갈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선 있죠? 얘를 위의 창과 아래 창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가면 돼요. 라인. 자, 옵셋 45mm. 필렛. 그리고 여기도 필렛. 이렇게요. 아이고, 트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프레임이 이 위에 거와 아래 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옵셋 60mm, 라인 중간에서 옵셋 30mm 좌우로 트림. 이렇게 생긴 걸 다시 한번 미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제 지붕만 그리면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끝에서 300 위로 300, 그 다음에 80,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100mm, 여기서는 100mm, 그 다음에 옵셋 얼마였지? 아니, 이 아래로 160인 거 말고 이쪽으로 50이었나요? 네, 50 이렇게 생겼네요. 라인 이 아래로 16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용머리고 얘가 수막새입니다. 수막새라고요. 수막새 기와라고 합니다. 수막새 기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옵셋 20mm씩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옵셋 100mm, 암키와 3장에 스키와. 그 다음에 미러. 그 다음에 트림으로 싹 자르면 됩니다. 나머진 다 해칭이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시죠. 해칭을 할 거예요. 중심선 끄고. 자, 여기는 기와지니까 해치. (300mm) 간격입니다. 이렇게 300mm 간격이에요. 선택하고 셋 오리진으로 중간에다 놓으면 딱 중간에 맞춰서 들어가요. 자, 여기는 뭔가요? 벽돌이죠. 해치. 이렇게 벽돌이겠죠. 근데 벽돌은 패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은 1이고 0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맞습니까? 네. 이동하기.
여기죠? 어떻게 됐나요? 선들이 복잡하죠? 이거 방법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VP 아웃이라는 거 있었어요. 드로잉 오더 어디 갔나요? 드로잉 오더 다시 VP 아웃 가려진 거 맞나요? 자, 다시 VP 아웃. 자, 가려진 거 맞나요? 네. 다 가려야 되겠죠? 전부 다 가려야 되겠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그룹을 짓고 만들어 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를 마지막에 그릴 때 VP 아웃까지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쭉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뒷선 가리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요령으로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황금 비율이 인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상 제일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략 1대 1.6 정도 돼요. 자, 보세요. 렉탱 1000대 1000콤마 1대 1.6이었죠. 1600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스케일 레퍼런스 한 이만하게요. 그 다음 엘립스 중심점에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이거 삭제. 라인 이 지금부터는 오스냅도 끄고 다 끌 겁니다. 대략 나무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 황금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그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중간에 수평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빈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대충 그려 넣습니다. 해보니까 황금 비율로 그리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역시 그냥 황금 비율이 괜히 황금 비율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을 지웁니다. 그리고 서클 뭘까요? 사과요. 열매요.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인면도의 완성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